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 중에 이름 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쓰기 하나의 통글자로 익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낱글자로 알아서 익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을 보면은 처음에 낱글자로 해서 친구의 이름이나 누구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조금 드물 거예요. 오히려 통글자로 먼저 인지하고 그게 아마 이름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에서 중요한 건 그거라고 했어요. 실생활에 응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름 쓰기는 충분히 실생활에 응용이 많이 되고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침이 없는 글자까지 이렇게 베껴 쓰기, 독립적으로 쓰기가 가능했다면 이제 받침이 있을 수 있는 이 이름 쓰기에 대해서 우선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쓰기도 충분히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교육을 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 학습 관련 능력으로서의 동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매칭 포인팅, 이게 동일하는 거하고 변별하는 거. 동일성에 대해서 알아야만 변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왜 변별은 뭐냐? 다른 거하고 다르다, 같다라는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일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매칭과 포인팅이 계속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 자, 전체 8가지 능력 중에서 두 번째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 그림과 글씨 구분, 그리고 가부터 하까지 해서 베껴 쓰기라는 부분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쓰기, 자, 이후에 있을 부분들 보면은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통으로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느냐, 몇 가지 모르더라도 왜 그걸 우리 자폐 성향 보이는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하나의 스크랩으로 인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쓴다라기보다는 그린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글자가 그러면 많이 알고 있는데 확장이 되려면 낱글자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시작이 통글자냐 낱글자라고 했을 때 저는 자폐 성향 보이는 아이들은 통글자가 우선시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 더 빠르고요. 하지만 낱글자를 그러면 통글자를 아니까 그 형태로만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낱글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줄 필요는 있는데 시작이 통글자부터 되어도 무관하다라는 걸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림 글씨를 구분하고 베껴 쓰기가 가능할 때는 앞 단계에서 동일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낱글자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올라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이름 쓰기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 쓰기를 활용해서 낱글자와 통글자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일성에 기반한 읽기와 쓰기, 그 이름 쓰기입니다. 제가 보여주는 부분들을 이제 가정이나 안 그러면 치료실이나 뭐 학교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항상 우리 아이한테만게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 한 명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기준 발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좀 발달이 지연된 아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 따라 그리기, 베껴 쓰기, 독립적으로 쓰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독립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 따라 그리기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름에 대해서 익히고 그리고 베껴 쓰기를 하고요. 독립적으로 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따라 그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0.2cm의 두께로 된 자신의 세 가지 다른 글씨체 이름을 선에 따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께는 어느 정도 얇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처음에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한데 보통은 사인펜에서 시작도 많이 합니다. 바로 연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필압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먼저 시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인펜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너무 두껍게만 표시되고 나중에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얇은 사인펜이나 안 그러면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꼭 연필이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이들 특성과 그리고 신체적인 현행 수준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고 0.2cm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때로는 이제 뭐 0.5가 되기도 하겠는데 이건 이제 목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글씨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글씨체에 있는 이름을 똑같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이름도 쓰기도 하고 몇 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특정 패턴으로만 쓰게 돼요. 이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응용도 잘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크게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익히려면은 그 모든 걸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씨체도 좀 다르게 따라 쓸 수 있구나라는 능력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능력, 잠재 능력을 올려주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럼 3가지 아니고 뭐 10가지 다른 글씨체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3가지 정도만 하고 나면은 다른 글씨체를 따라 그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거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바로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한 개에서 너무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LTO 템플릿을 보면요. 우리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3가지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5가지, 8가지, 10가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선 따라 그리기가 하나의 영역이고 강동선, 학생 이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장기 목표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매칭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2회 80%라고 했습니다. 2번 연속 80% 이상이 달성이 되어야 이걸 성공한 거다라고 한 거고 이 쓰는 걸 가지고 데이터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목표가 있죠. 0.2cm의 두께로 된 자신의 3가지 다른 글씨체 이름을 선에 따라 그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처음에 바로 안 되기 때문에 0.5cm 물론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 우리는 동일성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만약에 앞에 단계가 아니라 이름 쓰기부터 우리가 가르친다고 시작을 했을 때는요. 이 단계가 더 많아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보는 부분하고 과거에 받아왔던 이력을 보고 이 단계는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계 많이 나누셔도 됩니다. 앞에 걸 빨리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습득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낮은 단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 아동이 조금 더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한 달이 걸렸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바로 하네. 또 잘 못하더만은 다시 가르치니까 이제 금방 배우네 라고 하면은 점차 그것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 낮은 단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이 이후의 발달 단계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0.2cm의 두께로 된 자신의 이름을 선에 따라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서로 다른 글씨체의 이름을 선에 따라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목표를 나눈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시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ABC, Run Unit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구성에 따라서 DTT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도 적혀 있고 앞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은. 그리고 목표 3단계로 했고 도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사인펜, 색연필, 볼펜, 연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필드 사이즈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필드 사이즈는 학생 아니면 우리 아동, 자녀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있죠. 이 사이즈의 크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어떤 크기의 사이즈, 이 환경에 따라서도 이 보이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어 놓으시면은 어차피 이 프로그램은 내가 하는 데 의의도 있지만은 다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진행했구나, 이러한 환경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ABA에서 기술적이다 라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화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종이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름을 적어봐, 선을 그어봐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선에 따라 긋는다. 잘 한 거죠. 그러면 정반응을 했을 때 강화물을 제공하고 오반응을 했을 때 교정 피드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무반응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무반응은 저는 오반응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무반응하고 같이 이제 해 놓으셔도 돼요. 오반응일 때는 교정 피드백을 하는데 무반응일 때는 교정 피드백은 하지 않고 다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데, 웬만하면 근데 시작을 하고 무반응한 거는 오반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했다. 그거는 바로 마이너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A, B, C라고 하는 선행사건, 행동, 결과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집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되었을 때 A, B, 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무반응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선행사건을 던졌는데 금방 반응을 아예 하지 않고 그리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오반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프로그램은요, 전체적인 틀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틀 안에서 기본을 탄탄히 다진 상황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변형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전체적인 흐름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름이 됐을 때 이걸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조금 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은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우리 그 아이들이 그리다 보면은 삐쳐나가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촉구의 형태이긴 한데 프로그램 안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체가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따라서 그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베껴쓰기라는 겁니다. 세 가지 글씨체의 이름 글자를 제시하면 30cm 정도의 거리에서 다른 종이 안에 이름을 똑같이 베껴서 쓸 수 있다. 자, 그대로 그리는 거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떨어져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선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하나의 촉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촉구가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리는 건 잘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동일하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글씨가 많이 조금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도 충분히 앞에 단계하고 베껴쓰기를 조금 혼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글씨체의 이름 글자를 제시하면 30cm 정도의 거리에서 다른 종이 안에 이름을 똑같이 베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글자를 제시했을 때 5cm 정도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는 거겠죠. 가까울수록 그걸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베끼고 나서 1, 2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0cm, 50cm, 30cm 그리고 글씨체도 다양하게 한 30cm 이렇게 해서 5가지 단계로 목표를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표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도구 들어가는 부분하고. 자, 선행사건에서 5cm 정도 해서 제시하고 똑같이 적어보자. 자,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 약간의 시그널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이름 글자를 똑같이 베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언어적 시그널을 줬다 안 줬다 할 수도 있고요. 안 주는 경우도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뭔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종이를 주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시작에 대한 시그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고 또 적어보자, 또 안 적고 또 적어보자, 계속 언어에 의해서 적는 것만 이렇게 해버리면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할 때도 그거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 아,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익힐 수 있는 이제 교육이 되면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언어를 주는 거는 이제 거기에 의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다른 활동을 한번 했을 때는요, 언어적으로 똑같이 적어보자가 있고 때로는 없다, 이걸 목표로 나누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한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줬다가 바로 쓰는 것도 한번 보고, 때로는 기다리게 해서 한번 똑같이 적어보자 하고 적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다양한 사건의 반응, 다양한 자극에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극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 일반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내가 이러한 것을 반응을 해야 되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자극이 나오더라도 나는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전제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동선에서 이렇게 거리를 설정하면서, 그리고 종이를 아까 제가 앞에 프로그램에서는 종이 자체를 그냥 읽고 다른 종이 옆에다가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글씨체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한 A4 용지 안에 뭐 구성한 것처럼 되지만은 글씨체가 하나가 있고 나서 다른 종이에다가 이런 걸 해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독립적으로 쓰는 게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릴 수도 있었고 베껴 쓰기도 했고, 자, 이제는 스스로 그냥 독립적으로 그 이름 자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서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면 되겠죠. 부모 이름이나 친구 이름이나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실생활에서도 선생님 이름, 뭐 친구 이름 이런 게 자주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교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기의 이름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점선으로 된 자신의 이름 적는 겁니다. 우선은 위에 부분을 조금 가져온 거죠. 자, 그리고 점선이 조금 커지는 부분, 그리고 이 점선에 의해서 조금 됐다면은 이제 여백에 그냥 바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쓰는 것도 중요한데 크기나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칸 안에 적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학년이 올라가면은 칸이 달라지는 이제 부분에 한글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글씨를 적더라도 크게는 적는데 작게 적으면 또 못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칸 안에 적어야 되는데 삐뚤어지게 적는 경우, 칸을 밖으로 나오는 경우. 근데 이 교육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 적당한 크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은 이 안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목표하고 습득 준거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거고, 자,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점선이 조금은 촘촘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자 10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점선만 커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색깔이 이렇게 옅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단기 목표에서 나누셔도 돼요. 처음에 점선만 조금씩 더 커지는 거, 점선을 지금도 점선이 많잖아요. 이것보다 더 작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글 공부할 때 점을 찍어줘가지고 한글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습지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렸는데 그 색이 점점 옅어지면서도 이렇게 이름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행동 형성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일반 여백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칸 안에, 자, 좀 큰 칸 안에 이렇게 적었다가 조금 더 작은 칸 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연달아 해가지고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자, 이름 쓰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의 통일성에 대한 능력인데 이 이름 쓰기를 가지고 이후에 조금 쓸 수 있는 확장을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뭐 타이핑이나 유의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도
꼭 뭐 단계별로 100%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조금의 난이도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더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걸 활용해서 나는 앞에 거 그냥 글자 그림 말고 그냥 이름에서 나는 그거 다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런 이력, 그리고 부모님의 이력, 그리고 아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 이력하고 현행 수준을 보고 나서 가장 적합하게 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ABA는 맞춤으로 그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그걸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항상 피드백해 나가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